캐나다와 호주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다시 오르면서 흔들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믿음. 이 비트코인과 금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금리와 달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슬프지만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캐나다와 호주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못하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CPI가 2.7%에서 2.9%로 상승을 했고요. 호주의 경우는 3.6%에서 4%로 올랐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요. 유럽 연합도 시작을 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CPI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8월이나 11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런 믿음이 인플레이션 재상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호주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걸림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 일시 중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가 된 건데요. 미국 금리와 이제 달러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금리도 오르고 달러는 이제 올해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은 그런데 희박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연준의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를 이제 확실시하는 점도표도 나왔고요. 그리고 CPI도 확실히 확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달러입니다. 달러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죠. 현재 이전의 고점을 잇는 중요한 저항선에 이제 맞닿아 있는데, 이 레벨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가 옅어지고 달러 강세는 더 뚜렷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한 유럽 주식이나 유럽 같은 경우 요즘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자산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강해지면은 달러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닥 경제가 그렇게 강하진 못해요. 시장에서 전망하는 경제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추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추세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시리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미국 경제도 나쁘다라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월가가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무착륙에서 약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연착륙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달러가 올해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지만 금리가 여전히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연준은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죠. 이유는 선제적으로 한번 내리자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면은 경제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제 인하를 하면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자산 시장이에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이 금리 인하를 미리 할 경우에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준도 그리 쉽게 결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시장이 뜨거운지 요거는 좀 봐야 할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탑5를 제외하면 완전히 망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완전 침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이 마켓 브레스가 30년 내 최악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동일 가중지수 맨 위에 가장 큰 기업들의 비중을 뺀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의
퍼포먼스는 지금 이렇게 약한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일부 대형 기술만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시장을 끌어내리면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광범위한 시장이 회복되는 섹터 로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모두가 해피하게 끝나는 거죠. 이 긍정적 시그널은 올해 내내 이제 부진했던 자유 소비재가 드디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방어적인 성향의 필수 소비재 대비 자유 소비재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게 올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들어서 이제 이게 상향 밴드를 벗어나고 있죠. 다음 주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자유소비재는 S&P 500의 시장 지수 대비 2014년 이후에 이제 10년 만에 거의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반등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재가 무너지면 답이 없죠. 시장이 경기 침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요, 시장은 경제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앞을 상당히 미리 본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시그널이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 롱 포지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시장의 탑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아직 차익 실현을 하기는 조금 이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겠죠. 이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이 닷컴 버블 당시와는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점에서 버블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블 같은 경우는 대세 강세장이 무서울 정도로 지속되는 건데, 지금은 일부 매우 작은 5개의 기업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부만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확실히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버블도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소비재 회복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저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요, 그동안 수요 부진 그리고 마진의 악화에 굉장히 시달려 왔는데요. EV에 대한 소비가 회복된다면 이제 테슬라의 회복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뉴욕 시그널은 이제 작년 말 고점부터 테슬라 숏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적 보고, 이번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에서 조금 두고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투자 노트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롱으로 순 매수 이제 좋은 의견으로, 투자 의견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총매는 8월에 AI 데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지금 인도량이 아직도 망한 수준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시장은 이거를 이미 반영을 하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여기에 대한 단기 총매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2에 대한 기대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식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올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상향 돌파했죠. 그러면서 200일 이평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 모멘텀은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매수 시점으로 지금 상당히 좀 주시하셔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